비행기에서 끌려나간 한국 남자, 통화 한 통의 분위기가 급반전. 모두가 무릎 꿇은 이유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쫓겨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항공사 직원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세진입니다. 올해 58세고요. 한국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죠. 그날은 뉴욕 링컨 센터에서 큰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연이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3,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우리 전통음악에 열광했거든요. 가야금과 대금, 해금으로 연주한 아리랑 변주곡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대에서 입었던 개량 한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바탕에 금실로 수놓은 학과 구름 문양이 새겨진 저고리와 바지였죠. 공연복이지만 일상복으로도 손색 없을 만큼 세련되게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내밀었을 때부터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뭔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별말 없이 탑승권을 발급해 주었죠. 게이트로 향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어요. 어떤 이는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고 어떤 이는 어색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해외 공연을 다니면서 겪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시선들이 더 따가웠고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동양 연극 의상이라느니 코스튬 파티 가는 거냐느니 하는 말들이었죠. 저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조용히 게이트 라운지에서 기다렸습니다. 책을 꺼내 읽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30년 넘게 전통음악을 해오면서 이런 편견은 수없이 겪었거든요.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으로서 우선 탑승할 수 있었죠. 기내에 들어서니 승무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예의상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제 좌석은 이러였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짐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금발의 백인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손님의 복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승무원의 말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문제 말입니까? 퍼스트 클래스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그런 공연복 같은 건 좀.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공연복이라고 했지만 이건 엄연히 한국의 전통 복식이거든요. 이건 한복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서요. 이코노미석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주변 승객들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탑승권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여기 제 좌석이 이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산 티켓입니다. 승무원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어떤 규정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항공사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백인 남성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승무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매니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좌석으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는 적절한 복장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알려주시겠어요? 그런 특이한 의상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의상이라고 했군요. 저는 속이 끓어올랐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특이한 의상이 아니에요. 매니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규정 위반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정확한 규정을 보여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무대에서 쌓아온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급해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조용하고 단호했죠. 주변 승객들이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나이든 여성 승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 옷 참 아름답니다요. 한국 전통 의상이라고 하던데. 다른 승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매니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손님께서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보안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팀이라는 말에 기내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보안팀을 부르시려면 부르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거든요. 승무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좌석으로 옮겨주시면. 아니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30년간 해외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며 겪은 수많은 편견과 차별들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승객 한 분이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저분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옷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문제 삼을 이유가 있나요?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제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매니저가 보안팀을 부르겠다고 했으니 저도 전화를 한 통 걸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번호를 찾아 터치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나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스터 박. 오랜만이에요. 에블린 미안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전화 상대는 에블린 그랜트였습니다. 미국 클래식 재단의 이사장이죠. 10년 전 제가 뉴욕에서 강의할 때 한국 전통 음악을 배웠던 제자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JFK 공항에서 한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퍼스트 클래스에서 쫓겨날 뻔했다고요. 뭐라고요? 지금 어느 항공편이세요? 델타 158편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전화 끊지 마세요. 에블린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매니저는 제가 전화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시든 소용없을 겁니다. 이건 항공사 규정이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계속 들고 있었어요. 에블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스터 박,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조치를 취할 테니까요. 고마워요, 에블린. 마스터 박은 제 은사이자 미국 클래식계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이런 모독을 당할 뿐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어요. 전화 끝나셨으면 이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 말에 매니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택시웨이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이륙할 시간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저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비행기가 뜨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승무원들은 안전 브리핑을 시작했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었어요. 저도 조용히 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끝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관제탑의 지시로 인해 긴급히 회항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게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회항하는 거야? 무슨 일이지? 테러 경보라도 발령된 건가? 승무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기장조차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에블린이 뭔가 조치를 취했구나 싶었죠.
비행기가 천천히 게이트로 돌아갔습니다.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연되면 연결편 놓치겠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매니저는 승객들을 달래느라 바빴어요. 저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게이트에 도착하자 기장이 다시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잠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곧 해결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화를 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해 보였죠. 10분쯤 지났을 때 기내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맨 앞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에블린 그랜트였어요. 50대 초반의 우아한 백인 여성이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따라왔어요. 에블린이 저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스터 박, 정말 죄송합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승객들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되신 분인지. 에블린이 매니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에블린 그랜트입니다. 미국 클래식 재단 이사장이죠.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국 클래식 재단은 링컨 센터와 카네기홀을 후원하는 거대한 재단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박세진 마스터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전통 음악가이시자 제 은사이십니다. 에블린이 뒤에 서 있던 남성을 소개했어요. 이쪽은 국토안보청에서 나오셨습니다. 국토안보청 직원이 매니저에게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매니저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이 다시 저에게 말했어요. 마스터 박,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사과드려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그렇게 대단한 음악가셨구나. 한복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승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에블린이 매니저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 마스터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하지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한국의 전통 의상을 모독했고 세계적인 예술가를 모욕했습니다. 국토안보청 직원이 매니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문화적 차별과 인권 침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에블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모든 승객이 들을 수 있게. 매니저가 기내 방송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델타 항공 매니저 존슨입니다. 박세진 고객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잘못 이해하고 부적절한 요구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승무원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에블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델타 항공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즉시 업무 정지 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승무원들은 문화 감수성 교육을 받게 되었죠. 항공사 본사에서도 긴급히 연락이 왔어요.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과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에블린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스터 박, 다른 항공편으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에요. 이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니까요. 에블린과 국토안보청 직원이 비행기에서 내린 후 새로운 매니저가 왔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이륙 준비를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승객 한 분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문화 만세. 다른 승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기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정말 아름다운 옷이에요. 한국 전통 음악도 들어보고 싶어요. 옆자리에 앉은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미국 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도 그런 옷 입어보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란 나라에도 아름다운 전통이 있을 거야. 너도 너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렴. 아이의 어머니가 고마워했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아이에게 문화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어요. 오늘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 선생님,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음악이 있나요? 물론이죠. 아리랑부터 들어보세요. 우리 민족의 마음이 담긴 노래거든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많은 승객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 승객이 말했어요. 오늘 덕분에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다른 문화를 더 존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한 번의 용기 있는 대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공항 게이트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행기는 단순히 뉴욕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편이 아니었어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힘을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